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연락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만나는 친구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현명해졌다는 증거라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혜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연중에 느끼시면서도 말하기 꺼려 하셨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똑똑한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왜 친구가 적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위로가 되고 큰 깨달음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맥이 넓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명절이면 안부 전화가 끊이지 않고 경조사에 조의금 봉투가 수북이 쌓이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역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홀로 견디며 500권이 넘는 저수를 남기셨습니다.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말입니다. 만약 그분이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고 한담을 나누셨다면 과연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실 수 있었을까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의 반대와 비난 속에서 홀로 뜻을 굽히지 않으셨죠. 만약 그분이 신하들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우리말을 쓸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60대, 70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친구도 없고 외롭다. 자식들도 바쁘고 옛날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다. 이런 말씀들을요.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진정으로 현명해지신 증거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좋은 줄만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경조사 챙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땠습니까? 정작 내 시간은 없고 남의 일에 마음 쓰느라 내 인생은 뒷전이었던 적이 많지 않으셨나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들 중에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외롭다, 고독하다고 표현하십니다. 맞습니다. 분명 외롭긴 하죠. 하지만 그 외로움과 고독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5이신 분인데요. 젊었을 때는 사업도 하시고 친구도 많으셨답니다. 그런데 환갑이 넘으면서부터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누구 자식이 어느 대학 갔다더라. 누구는 손주를 몇 명 봤다더라.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더라. 처음엔 맞장구를 쳤는데 점점 그게 의미 없게 느껴지셨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에 2~3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신답니다. 서예도 배우시고요. 그분 말씀이 이랬습니다.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이게 더 좋아. 쓸데없는 말 듣느라 기분 상하지도 않고, 남 눈치 보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겁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압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니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 취미 생활도 즐기고, 책도 읽고, 생각도 깊어집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어 얻는 지혜가 아닐까요?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봤을까요? 친구 없는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죠. 그래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의미 없는 모임에 참석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을 구분합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오히려 잘못된 인간관계가 더 큰 외로움을 준다는 것도 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한가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게 행복한가요? 진짜 외로운 건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할 때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빌리자면, 벗이 없다고 근심하지 말라. 벗이 많다고 기뻐하지도 말라. 진정한 벗은 수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100명의 얕은 친구보다 1명의 깊은 친구가 낫고, 1명의 친구도 없다면 나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면 된다는 뜻이 아닐까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5가지 이유를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아, 내가 이래서 친구가 적었구나.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친구들 만나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물가 이야기, 정치 이야기.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처음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지루해지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누가 아프다더라, 누구 자식이 잘 나갔다더라, 물가가 올랐다더라. 나도 처음엔 맞장구를 쳤는데 이제는 그 패턴이 다 보여. 만나기 전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뻔해. 바로 이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표면적인 이야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깊은 것을 원하죠. 인생의 의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겪은 시대의 의미,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대화를 나눌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불편해합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뭔가 깊은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사람들이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고 결국 만남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교류에서 만족감을 덜 느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대화의 깊이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벼운 잡담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왜 산중에 들어가 은거하며 살았을까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새 속의 얕은 대화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대신 책을 읽고 시를 짓고 자연과 대화하며 더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죠. 퇴계 이황 선생도 말년에 도산서당에 머무시며 제자들과 학문을 논하셨습니다. 매일 수십 명을 만나는 것보다 진정으로 학문을 사랑하는 몇몇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여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친구 만나서 두세 시간 떠들고 나면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뭔가 배운 것도 없고, 새로운 생각이 든 것도 없고, 그냥 시간만 보낸 것 같은 느낌. 그런데도 친구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하면서 계속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솔직해질 때가 됐습니다. 의미 없는 만남에 시간을 쓰기엔 우리 남은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좋은 책 한 권 읽는 게 낫습니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하나 보는 게 더 가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친구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정으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만나고 나면 뭔가 배우고 느낀 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감정보다 이치를 따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SNS 보면 온통 감정적인 글들 뿐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다고 화내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런데 정작 그 일이 옳은가 그른가, 이치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내고, 며느리가 예의 없다고 속상해하고, 친구가 연락 안 한다고 서운해합니다. 그런데 잠깐, 정말 그게 화낼 일입니까? 속상해할 일입니까? 현명한 사람은 여기서 다릅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화낼 만한 일인가? 아니면 내가 과하게 반응하는 건가?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이런 태도가 때로는 차갑게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사람이 너무 계산적이야. 정이 없어. 하지만 이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겁니다.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65 되신 분인데 평생 친구였던 분과 절교를 하셨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계속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만날 때마다 누구 욕하고 세상 탓하고 불평불만 뿐이었답니다. 처음엔 친구니까 들어주셨대요. 그런데 몇 년을 그러니까 본인도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는 게 느껴지셨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셨죠. 미안하지만 이제 만나지 말자.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답니다. 평생 친구를 어떻게 그렇게 버리냐. 정이 없다. 온갖 소리를 들으셨대요. 하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미안하고 안타까웠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훨씬 평온해지셨답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하고 그 시간에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하시니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과 이성을 구분할 줄 압니다. 물론 감정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감정이 없을 수 없죠. 하지만 모든 결정을 감정으로만 내리면 안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더 그렇습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정이 있으니까, 이런 이유만으로 해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때로는 정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벗을 사귐에 충고하여 선하게 인도하되 듣지 않으면 그칠 것이요. 스스로를 욕되게 하지 말라. 즉,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충고는 하되 듣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관계를 이어가다가 본인만 상처받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쟤는 정이 없어. 너무 차가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정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무조건 감정에 휩쓸려 맞장구 치고 동조하는 게 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냉철하게 충고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게 진짜 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말에 맞장구만 쳐주길 바랍니다. 자기 감정에 공감만 해주길 원하죠. 진실을 말해주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러니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입을 다뭅니다. 쓸데없이 진실을 말했다가 관계만 틀어지는 걸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요. 그렇게 점점 말이 없어지고 사람들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할 말이 없어져.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가 듣기 싫으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현명한 사람들이 친구가 적은 이유입니다. 서로 원하는 게 다르니 억지로 맞추느니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겁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혼자 평온하게 지내는 게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한답니다. 혼밥, 혼술, 혼영,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영화 보는 거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멋진 라이프 스타일로 여깁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생계 꾸리기에 바쁘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시간을 다 쓰면 언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겠습니까? 제가 아는 70살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신답니다.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기도 하고 일기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기도 한답니다.
처음에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혼자 너무 많이 있으면 우울해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건강에 좋아. 그런데 그분 말씀이 이랬습니다. 내 평생 남들 신경 쓰느라 살았어. 이제는 나만 생각하고 싶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깨달으신 겁니다. 진짜 행복은 많은 사람들과 시끄럽게 어울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고요한 나만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요.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 만나면 뭐 합니까?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한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물론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익숙했으니까요.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는 여유, 좋아하는 책을 아무 방해 없이 읽는 즐거움, 창밖의 새소리에 귀 기울이는 고요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면 혼자여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외롭고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고 깊이 사색하고 위대한 저술을 남기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시간에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다면 어땠을까요? 시간은 그냥 흘러갔을 겁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선생은 후세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약용 선생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고 미뤄뒀던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혼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시간을 다 쓰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아낍니다. 그 시간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요즘 왜 안 나와? 우울한 거 아니야? 혼자만 있으면 치매 온다던데.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저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가 혼자 있는 것을 병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혼자 있으면 무조건 외롭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외로운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외로운 겁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은 선택이지만 외로움은 고통이다. 무슨 뜻일까요? 고독은 내가 원해서 혼자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즐기고 활용하는 거죠. 하지만 외로움은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혼자인 상태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고독을 선택합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68살 여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요.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답니다.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 텐데 요양원이라도 가시지. 그런데 이분은 단호하게 거절하셨답니다. 왜냐고요? 이분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시집살이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 자기 시간이 없으셨답니다. 이제야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됐는데 왜 다시 남의 눈치를 보며 살겠냐는 겁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십니다. 낮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시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리십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고요. 가끔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시지만 그들이 가고 나면 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십니다. 이분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외롭냐고? 전혀 안 외로워. 오히려 사람들 많을 때가 더 외로웠어. 내 마음을 아무도 이해 못하니까. 지금은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정말 멋진 말씀 아닙니까? 이분은 깨달으신 겁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관계의 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명함첩 한번 펼쳐보십시오. 거기 적힌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친구가 몇 명입니까?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두 명, 많아야 서너 명 아닙니까? 나머지는 그냥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명절 때 안부 문자나 주고받는 사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씁니까? 경조사 챙기고, 안부 전화하고, 모임에 나가고, 솔직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100명의 얕은 인연보다 1명의 깊은 우정이 낫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제가 아는 72살 어르신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사업을 하셔서 인맥이 정말 넓으셨답니다. 골프 모임, 동창회, 향후회, 각종 친목회. 일주일에 서너 번은 술자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서 달라지셨답니다.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섭섭해했답니다. 왜 안 나와? 우리가 뭐 잘못했어? 그런데 이분은 담담하게 말씀하셨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내 시간이 더 소중해. 그동안 의무감으로 만났던 것 같아. 이제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싶어. 그리고 지금은 딱 3명의 친구하고만 연락하신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신답니다. 인생 이야기, 죽음에 대한 생각,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신다고 합니다. 이분 말씀이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늘 공허했어. 겉으로만 친한 척했지. 속마음을 나눈 적은 없었거든. 지금은 친구는 적지만 훨씬 만족스러워.
진짜 우정이 뭔지 알게 됐어.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100명과 얕게 아는 것보다 1명과 깊게 아는 게 훨씬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과 얕게 만나느라 시간을 다 쓰면 깊은 관계를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안회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친구가 많지 않았답니다.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고 스승인 공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기셨죠. 주변에서는 안회를 보고 너무 고독하게 산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지만 공자께서는 안회를 가장 아끼셨습니다. 왜냐하면 안회는 진정으로 배움을 사랑했고 깊이 있는 사색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친구들과 시끄럽게 어울리는 것보다 홀로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걸 아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을 선택할 때입니다. 의미 없는 만남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1명이든 2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니, 1명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친구는 나 자신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친구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지 않으십니까? 누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며칠 동안 그 생각에 잠 못 이루고 괜히 화가 나고 이게 바로 감정적 소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온갖 마음의 상처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게 더 힘듭니다. 젊었을 때는 금방 잊고 털어낼 수 있었는데 나이 들면 그게 안 됩니다. 한 번 마음 상하면 오래 갑니다. 제가 아는 69살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친구들과 잘 지내셨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모임에서 이분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이분은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이루셨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결국 그 친구와는 연락을 끊으셨고 그 모임도 나가지 않으셨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한 번쯤은 참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지만 이분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 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지.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됩니까? 10년, 20년, 30년. 그 귀한 시간을 감정적으로 소모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필연적으로 감정적 소모가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때로는 서로 오해하고 기분 상하고 섭섭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리를 둡니다. 너무 깊이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일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자기 보호입니다. 노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큰 원한이 생긴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과 너무 깊이 관계를 맺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가까우면 상처도 큰 법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친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털어놓지 않습니다. 일정한 선을 지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제가 아는 74살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친구들과 만날 때 딱 2시간만 만나신답니다. 더 이상은 안 만나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술도 마시게 되고 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점심 한 끼만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헤어지십니다. 친구들이 좀 더 있다 가지 이렇게 말해도 단호하게 거절하신답니다. 나 갈 데 있어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섭섭해 했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됐답니다. 이분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그러는 거라는 걸요.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만나면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기 쉽다는 걸 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거리를 두되 완전히 끊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적어집니다. 자주 만나지 않으니 관계가 멀어지고 연락도 뜸해지고 결국 몇 명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게 관계를 맺으며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편안하게 지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의 기복을 견딜 수 있었지만 나이 들면 그게 힘듭니다. 한 번 마음 상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냉정하게 살아야 해? 하지만 저는 이게 계산적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성숙한 겁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에 휘둘려 살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화내고 섭섭하면 토라지고 좋으면 덩달아 좋고 싫으면 덩달아 싫고 그렇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서 이제는 감정을 조절할 줄 알게 됩니다. 좋다고 너무 들뜨지 않고 싫다고 너무 화내지 않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고 평온하게 사는 방법을 터득한 겁니다. 그러려면 인간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정신이 바로 이겁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집착하지도 않고 완전히 끊지도 않는 균형. 이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친구가 적은 이유.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하기 때문에, 감정보다 이성을 따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관계의 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게 바로 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가 적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연락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는 자신을 보면서 서글퍼 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톨이가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현명해진 겁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좋은 줄만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친목질하느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행복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 진짜 여러분을 위했던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힘들 때 위로해 준 사람, 진심으로 여러분을 걱정해 준 사람이 몇이나 되십니까? 아마 손에 꼽을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일 뿐입니다. 좋을 때는 함께 했지만 힘들 때는 모두 떠났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한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잘한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은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약속이 있었어. 이 모임 저 모임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지. 그런데 그게 행복이었나? 아니야. 그냥 외로움을 피하려고 발버둥 친 거였어. 지금은 주말에 아무 약속도 없어.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 오히려 내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어서 좋아. 이 말씀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납니다.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기 싫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의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다. 무슨 뜻일까요?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도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 만나는 겁니다.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의존 관계가 되는 거죠. 하지만 혼자 있어도 평온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납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친구들과 모임에 나갔는데 집에 돌아오니 더 외롭고 허전한 느낌.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마음속은 텅 빈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관계의 신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만나고 나서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뭔가 채워진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계는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정리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친구는 줄어들지만 삶의 질은 높아집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작아진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진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맥이 곧 재산이라고 믿죠. 그래서 명함을 모으고 연락처를 저장하고 각종 모임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그게 별로 의미 없다는 것을요.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제가 아는 76살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회사도 다니시고 사업도 하시고 각종 단체 활동도 하셨죠. 명함첩이 두껍고 전화번호부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으면서 모든 걸 정리하셨답니다. 단체 활동도 그만두시고 모임도 나가지 않으시고 연락도 끊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깜짝 놀랐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우울증 아니세요? 하지만 이분은 전혀 우울하지 않으셨답니다. 오히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분 말씀이 이랬습니다. 평생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어. 체면을 지켜야 했고,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기대에 부응해야 했지. 이제는 그런 거 다 내려놨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아무도 날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날 기대하지 않으니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친구가 적다는 건 고립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적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면 달라집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친구가 적어도 외롭지 않을까요? 첫째, 나 자신과 친구가 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인사하십시오.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잘 지내보자. 이렇게요.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무엇이 기뻤고 무엇이 슬펐는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다 보면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의미 있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독서, 서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활동을 하는 동안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67살 어르신은 3년 전부터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안 움직여서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제법 여러 곡을 연주하신답니다. 이분 말씀이 우쿨렐레 연주할 때만큼은 아무 생각도 안 나. 오직 음악에만 집중하게 돼.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몰입의 힘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됩니다. 셋째, 자연과 친구가 되십시오. 산책을 하시거나 공원에 나가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없이도 위로를 주고 조용히 함께 해줍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근처 산에 오르신답니다. 같은 길을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시고 나무들과 인사를 나누신답니다. 저 소나무가 오늘따라 더 푸르네. 개나리가 드디어 폈구나. 이렇게요. 이분 말씀이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해.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지만 자연은 있는 그대로야. 그래서 더 편해 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거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은 친목 모임과 다릅니다. 쓸데없는 잡담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봉사를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삶에 의미를 줍니다. 다섯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배울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못 배웠던 것들 말입니다. 요즘은 노인대학도 많고 평생교육원도 많습니다. 역사를 배워도 좋고 문학을 공부해도 좋고 철학을 배워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도 건강해지고 삶도 풍요로워집니다. 한 70살 어르신은 2년 전부터 한문을 공부하고 계신답니다. 논어와 맹자를 원문으로 읽으신다고 합니다. 이분 말씀이 젊었을 때 읽었으면 이해 못했을 거야. 이제야 이 글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더 의미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건강을 챙기십시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잘 드시고 충분히 주무십시오. 혼자 있을 때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건강 관리를 스스로 하다 보면 내 몸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무엇을 먹으면 좋고 어떻게 운동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구가 적다고 혼자 있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온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해. 맛있는 식사를 해서 감사해.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내서 감사해. 이렇게요.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친구가 적은 것, 혼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현명해진 증거입니다. 세상은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데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서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 그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유배지에서 쓰신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고 조용하되 적막하지 않다. 마음이 평온하니 천지가 모두 벗이로다. 이 얼마나 멋진 경지입니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조용해도 적막하지 않다. 왜냐하면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온 세상이 나의 벗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지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친구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내 삶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홀로 설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세상과 더불어 설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평온한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편안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적다고, 혼자 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십시오.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가꾸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남은 인생, 진정으로 나답게 사십시오. 남의 기대에 맞추지 말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사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친구가 적어도 전혀 문제 없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어떤 취미를 즐기시나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담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작은 지혜와 큰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